안녕하세요. 중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치숙룡, 수탕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적천수에 나오는 말인데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이거를 알게 되면 또 자기가 적어도 사주 원국에 수나 불이 천간과 지에 3개 이상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해석을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의 다른 형태의 융합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주 원국에 보면 이렇게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거든요. 천간과 지지가 나눠있죠. 이것이 일간이고 일간 다 포함해서 화와 수는 어떻게 보면 사주의 가장 조후의 핵심이고, 그리고 또 이 목화토금수 오행에서도 목은 목생화로 목화통명이 돼서 쉽게 얘기해서 그 나무가 불을 닿아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고, 수는 금이 와서 금생수에서 수의 물결을 아주 청아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에 목과 금은 화수를 도와주고 또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화수가 그만큼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사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이 화를 대표하는 것은 이제 병화가 있고 또 정화가 있고 밑에는 사화가 있고 또 오화가 있죠. 그리고 수를 대표하는 것은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고 천간은, 그리고 지지에는 자수가 있고 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주 원국에 이러한 것들이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는 운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해인 거죠. 올해가 이제 임인년이죠. 임목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가 많으신 분들은 올해 임목이 오면 그만큼 좋겠죠. 수의 기운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도 잘 펼쳐지는 겁니다. 또 이 진 같은 경우에 용은 2년 뒤인 갑진년이 되겠죠. 2024년. 그럼 화기운이 많으신 분은 또 이 진토운이 오면 그만큼 일이 잘 펼쳐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화기운이 막 넘쳐오르는데 또 목이 오면 목화통일도 되지만, 그게 이제 지지에서 뭐 삼합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방합으로 계절의 합으로 올라와서 화기운이 폭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화기운이 넘쳐서 자기의 일간이 완전히 불타오르거나 수의 기운이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제방 역할을 없으면.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올해 같은 이민년 같은 경우에 화기운이 넘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수기운이 넘치시는 분은 올해 이민년이 좋겠죠. 그만큼 빼주니까.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면 뭐 해가 지지가 매 12년마다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원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집에 이제 인목 같은 호랑이 그림을 갖다 준다든지, 멋있는 분 골라서, 아니면 자기 PC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호랑이의 그런 형태의 어떤 그림을 붙여놓고 개운을 하는 겁니다. 기를 보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진토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그런 형태로 자기가 어떤 생활 주변의 환경을 그거에 맞춰서 그게 이제 뭐 당장 효과는 없더라도 그만큼 기를 보충해준다. 기를 또 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이제 뭐 문신을 새기거나, 요즘은 또 문신 많이 새기잖아요. 근데 이런 화기운이 넘치는 사람이 인목 호랑이 같은 경우를 문신을 새긴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건달들 옛날에 보면, 그러면 안 좋게 되겠죠. 그냥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나중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잘 활용해가지고 수기운이 넘치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이런 인목 문신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잘 풀린다. 대기를 할 수 있다. 꼭 문신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누가 뭐 좀 과거에 이렇게 건달이셨는데 지금 뭐 상장사 몇 개를 거느리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업가로 변신하는 거죠. 이렇게 대발하는 겁니다. 꼭 직업의 귀천이 없으니까 또 자기가 잘 활용에 따라서 그렇게 또 펼쳐진다. 반대로 안 좋게 가는 사람은 역으로 가겠죠.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또 뭐 지혜가 아닌가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또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 사주 원국에 이제 여름에 아마 여름철에 따뜻한 여름철 뜨거운 여름철에 오하일수비인데 병정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삼합으로 올라와 가지고 화균이 펼쳐졌을 때 목균이 와서 더 활활 타오르면 그냥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주 청갈 병정화를 가지고 오화인가 하여튼간 여름에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원리는 이제 뜨거운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은 서로 어떻게 보면 조우로서 맞춰줄 수는 있는데 이 서로 극을 하거든요. 천간에 어떤 형태로 변하냐에 따라서 그게 꼭 다 모든 것이 맞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적인 것들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는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 70%는 대부분이 이 수가 많으면 인목으로 가고 화가 많으면 진토로 간다. 그 이유는 이제 수 같은 경우에는 인목에는 지장간에 이 지장간에 인목 같은 경우에 이 지장간에 무토랑 이 호니까 병화랑 개수 간목이 있습니다. 간목이. 그래서 수기운은 수생목을 해갖고 이 간목이 수기운을 빨아들이고 또 병화가 수기운을 좀 말리기도 하고 화생토해서 또 무토로 생하면서 자기 설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목이 그만큼 수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토 같은 경우에도 무토랑 개수가 있거든요.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수는 뜨거운 화의 기운을 달래주고 그리고 이제 무토는 화생토에서 또 마찬가지 화기운을 좀 빼주는 거죠.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제방 역할을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제방을 역할을 한다. 수기운을 막아주는. 그리고 이제 병화가 날려주는 거, 관목이 이제 빨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제 각 이 지장 간의 인목과 진토는 이 수와 화를 보완하고 절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와 화의 기운에 따라서 그만큼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다. 또 자기 스스로가 개운을 할 수 있다. 너무 수가 넘치는 사람이 또 금생수 해가지고 수기운이 종격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든지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 했거든요. 너무 많으면 너무 없는 것보다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사주는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치승용, 그러니까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고 물이 범람하면 호랑이를 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